배우 고은아가 이것 때문에 수술한 것 아시나요? 김희철이 이것 때문에 지미집 카메라 공포증 있다죠? GD가 이 기능성 샴푸 모델을 하고 있죠.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모발이식 전문의 박재준입니다. 요즘 MZ세대는 너도 나도 탈모를 고백하는 이른바 탈미가웃 중인데요. 2022년 지금 대한민국은 영탈모 대란이니까요. 탈모 연령층이 점차 어려지다 보니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탈모증 환자 중에 22%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이 통계만 봐도 결코 탈모는 나이 순이 아닌 거죠. 머리를 감았는데 욕실 하수구에서 긴 물미역 뭉텅이를 건져 올리거나, 어이 뭐야 이건 내 정수리만 유독 하얗게 보여가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은 적 있으셨죠? 최근 병원에 이런 이유로 찾아오는 영탈모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탈모가 아닌데 찾아오는 경우도 꽤 되긴 하죠. 그렇다면 어떤 게 진짜 탈모고 또 어떤 게 가짜 탈모일까? 탈모란 생리적으로 모발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생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모발이 탈락하는 것을 진짜 탈모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유전성 탈모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기성 탈모. 이 모발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모발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모발이 이제 조기 퇴화해서 이제 휴지기로 이제 변할 때 이를 쉬고 있는 머리가 빠지는 증상을 휴지기성 탈모라고 합니다. 자가면역성 탈모라는 게 있어요.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몸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짜 탈모는 이러한 생리학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즉 아주 강한 어떤 화학적인 약품으로 인해서 탈모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탈모는 유전성 탈모보다는 일단 흡연을 과도하게 하면 탈모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여성의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또 철분 결핍이 와도 탈모가 진행이 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런 경우에도 탈모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탈모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처음에 탈모를 접할 때는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접해요. 나는 다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걸 느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탈모는 겸손입니다. 내가 탈모냐 아니냐, 그게 참 궁금하실 거예요. 탈모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과 6개월 단위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은 부위를 같은 조도에서 찍어서 전과 후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헤어 풀링 테스트, 머리를 이렇게 뽑는 테스트입니다. 평방 1제곱센티미터의 그 작은 네모를 생각하세요. 그 네모에는 한 50개에서 60개, 60개에서 70개 많으면 그 정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엄지, 검지, 중지로 잡아서 적당한 힘으로 이제 뽑습니다. 뽑게 되면은 모근이 딸려 나오는 모발이 있어요. 그게 한 3개 정도면 탈모라고 진단하는데, 동생분이나 아니면 남편분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이걸 이제 해보라 그러면 이제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인지 아닌지 느끼게 됩니다. 이 적절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거는 제가 보기엔 탈모의 테스트라기보다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테스트니까. 살살해 주세요. 제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자, 이 탈모 얘기를 하면서 또 역사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사. 완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명언을 남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아시죠? 그분은 참 다 가졌어요.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인데 단 하나 부족했던 게 있습니다. 모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월계관을 착용을 했답니다. 그의 연인인 클레오파트라의 경우는 쥐를 불에 태워서 곰의 기름하고
사슴뿔을 섞어가지고 두피에 약을 바르는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처방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참 염소의 오줌을 어떻게 발랐을지 그걸 발랐습니다. 참 이 탈모만큼 편견 없이 찾아오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탈모는 나이뿐만 아니라 성별, 국가,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평등한 겁니다. 평등해. 그리고 모두가 탈모에서 벗어나고 싶죠. 자라나라, 자라나라, 내 소중한 머리털들. 탈모약을 먹으면 성기능 장애가 온다. 정답은 NO. 성기능 장애라기보다는 성욕 저하가 약 1% 미만의 환자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위약 효과, 감정적인 어떤 요소가 거기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바르는 탈모약은 지루성 두피염이 심해진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스. 바르는 탈모약은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성분의 그 약이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과하게 이걸 사용했을 때 이리테이션이라고 해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2500모를 이식하는데 2500모 이상을 채취하는 병원이 있다. 정답은 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모발이 많이 필요한데 모발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모근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식을 하기 위해서 채취를 하겠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식 수술 후 감각 저하가 왔다. 예스,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돌아옵니다. 부작용으로 영구 탈모가 온다. NO. 일시적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혹은 4주 후에 동반 탈락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대강의 어떤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죠. 탈모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어터너티브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대체 치료가 있습니다. M자형도 탈모, 정수리도 탈모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은 이 헤어라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수리는 약을 통해서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향상이 있을 때 그때 고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식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패턴 없는 탈모. 이게 뭐냐면 M자와 정수리로 시작되는 그 남성형 탈모에 패턴이 있는 탈모라고 얘기하고, 여성도 패턴이 있는 탈모가 있습니다. 이 두 정부라고 해서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패턴 있는 탈모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다른 패턴 없는 탈모의 경우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 다음, 흉터가 심한 경우, 우리가 흉터가 생기게 되면 어때요? 피부 자체가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흉터가 되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뻗쳐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심한 염증성 탈모의 경우도 일단 염증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봐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한다거나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린 환자의 경우도 가능한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나이의 경우는 앞으로 탈모가 유전적 질환으로서 어떻게 진행되어질지에 대한 패턴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25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간혹 환자분들 중에 이제 두피 문신을 하러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두피 문신은 작은 바늘에 염색약을 묻혀서 조금씩 이렇게 상처를 내죠. 상처가 나중에 아물면서 스카, 그러니까 흉터를 남깁니다. 흉터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걸로 좀 만족을 못하는데 이식을 하고 싶다. 이식을 결정을 했을 때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고려 하셔야 됩니다. LLLT라는 어떤 빛 치료가 있어요. 로우 레벨 레이저 테라피의 앞글자만 따서 이게 바로 빛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모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 모유두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모유두세포를 자극해서 머리털이 자라게 하는 방식인데, 육안적으로 봤을 땐 다소 공헌도가 낮아 보여. 이게 빛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겠어? 하지만 강력한 한방이 있을 수도 있는 치료가 빛의 치료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탈모약은 교과서입니다. 이 LLLT는 핵심 서머리 요약집 정도의 효과라고 봐요. 그런 느낌의 치료가 빛의 치료입니다. 이 LLLT가 탈모에도 효과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 우울증과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예방적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성장 촉진 인자가 있습니다.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자들, 이건 단백질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두피에 주사를 해주게 됩니다. 두피는 밭이에요. 이거는 거름이고, 모발이 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PRP 자가혈 주사,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신의 피를 이제 원심 물리로 돌리게 되면 PRP라고 하는 특정한 층이 발생을 하는데 이 층 안에 모발 성장 촉진 인자들이 많이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죠. 다음에 이제 핫 이슈 엑소좀 9의 근데 이 공 안에 DNA, RNA와 같은 유전 정보, 단백질, 참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단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무리 다양한 치료법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본인이.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영탈모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발 그리고 자신감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탈모는 땡땡이다? 저는 탈모를 보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젊은 시절에는 참 이렇게 사자의 갈기머리처럼 정말 풍성했던 내 머리가 지금 나이가 들고선 이렇게 되니 참 옛날에 부귀 영화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내가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는 겸손입니다.